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새로 들어온 분들이나 분들도 이해를 꼭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가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영점 운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자상거래는 문법이 아예 다릅니다. 오프라인 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가장 달라진 것은 지역 경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직영, 바운더리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국내 사정이에요. 국내 사정. 근데 국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내에서 지역 경계가 사라졌고 국경은 건재하다. 이게 티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직영이 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는 완전히 지역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데요. 옛날에는 오사카 사람이 동경 가서 물건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해 사람이 북경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뉴욕 사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물건 사는 거는 국경을 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는 파는 사람이 홋카이도에 있든 상해에 있든 LA에 있든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파는 사람도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도 팔 수 있고 뭐 저쪽에 산동 지방에서 동북 지방에서도 팔 수 있고 뭐 페닉스에서도 팔 수 있는 거죠. 이 지역 경계가 없어졌다는 게 100년 된 백화점을 문 닫게 만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이야기하면 60년, 80년 된 백화점이 쿠팡을 전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여전히 오프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오프라인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에 가진 않아요. 대형 할인마트에 갈 때는 그냥 나들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심심해서. 뭐 꼭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보다 그냥 뭐 물건 구경도 하고 한 바퀴 돌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더 이상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소비자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나라 안에 어떤 쇼핑몰로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예 뭐 사람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버리잖아요. 한국엔 이 사이트가 제일 유명한데요.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제조사별로도 다 분류되어 있고 뭐 제일 싼 거 가격 단위로 분류하는 거지 어느 사이트인지 이걸 누가 관심을 갖냔 말이죠. 다 나와 버리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가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상품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게 현대라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최저가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가격이 싸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도 같은 조건이면 싸야 돼요. 저는 이제 되게 어렵게 살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면도기를 샀는데 면도기도 싸지도 않아요. 요즘 좋은 거 제가 쓰는 거는 39만 8천 원짜리인데 이런 거 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5만 원 싸게 팔면 배 아프잖아요. 물건은 똑같은데 정말 배 아프거든요. 사람들은 남보다 비싸게 사는 거를 되게 억울해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싼 걸 어떻게든지 찾아요. 그리고 또 뭐 한 10분만 노력해서 5만 원 벌면은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싸야 돼요. 가격이 비싸면 팔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쇼핑몰을 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요.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만 유지할 수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저가로 가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을 100개 판다. 그러면 100개 팔아서 내가 하나당 10,000원 남기고 100만 원 남겼네.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고요. 지금은
하나에 3,000원 남기고 10만 개를 파는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성원 에드피아를 보면 이거 합판 인쇄 업체죠. 성원 에드피아에서 명함을 살 때 보면 아예 명함이라고 누르면 대표 상품이 나와요. 500매 양면 칼라 4,620원인데 한국은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는 뭐 냈다 받으니까 4,200원이에요. 판매가가 실제 구매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 팔아봤자 4,200원 남는 거예요. 이 4,200원에 팔아서 일본 돈으로는 460엔에 500매 파는 거예요. 4,200원에 팔아서 사무실 운영비 써야 되고요. 인건비 써야 되고요. 기계 샀잖아요. 기계 리스비 내야 됩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4,200원 다 남겨도 4,200원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그 직원이 150명 정도 돼요. 150명 급여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세금 내고 퇴직금 주고 이게 뭐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성원 에드피아가 돈을 얼마를 벌었나 한번 볼게요.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129억 원이에요. 129억 원. 129억 원이 남았어요. 다 쓰고. 재작년에는 116억 원 벌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2018년) 거 볼까요? (2017년에) 131억 벌었고 2017년에 118억 벌었고 2018년에 131억 벌었어요. 명함 4,200원에 팔아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명함이 필요한 모든 회사와 개인은 성원 에드피아에서 명함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함을 바꿉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제는 다 써서 새로 맞추는 건 아니고요. 직급이 바뀌고 뭐 이사를 가고 해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한 7천만 명이 돼요. 3,50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 정도 안 되나? 한 3,500만 될 거예요.
3,500만 명이 1년에 한 번씩은 명함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중에 반을 얘들이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럼 1,700만 통을 파는 거예요. 근데 4,200원의 명함을 이렇게 파는데 제작비는 얼마일까요? 명함 제작비는 제가 봤을 때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4,200원에 팔아서 2,000원 들었다고 쳐요. 2,000원은 절대 안 됩니다. 2,200원 남는 거예요. 1,000만 개 팔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옛날이라는 건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이 없고, 근데 인터넷이 있는 시대의 특징은 물류가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진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의 경계가 없어요. 수도와 지방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물류혁명이 이루어진 시대거든요. 물류혁명. 물류혁명이 뭡니까? 옛날에는 기차 타고 가는 걸 요즘은 비행기를 버스처럼 쓰는 시대예요. 한국도 제가 10년 전에 가족들하고 경주, 이게 한국, 제가 다른 데 모르니까 자꾸 한국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경주라는 지역에 갈 때는 자동차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기차로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5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지금 경주까지는 KTX 타면은 2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렌트해요. 그다음에 뭐 부산까지 40분. 지금 뭐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고속버스 타면은 12시간 정도 걸리죠. 한 10시간 걸려요? 구보타님?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죠. 9시간? 근데 뭐 신간센 타면 2시간이면 가잖아요. 시절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서 많이 팔아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레스트 스피커라고 있어요. 이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헬멧 안에 이어폰을 못 끼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걸쳐 놓는 스피커를 개발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 12만 원에 판대요. 아니 이걸 누가 12만 원에 삽니까? 사장님은 이거 12만 원에 사람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음질이 좋대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음질이 좋아서 뭐 하냐고. 그걸 12만 원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음질도 좋고 뭐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본 마음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몇 개 찍으세요? 10만 개 찍을 거래. 샤오미는 몇 개 찍겠어요? 샤오미는요. 1억 개 찍을 거예요. 1억 개. 그 샤오미는 그 5천 원에 팔 거예요. 미친놈처럼. 자긴 천 원만 남기면 되니까 샤오미는. 이제는 세상이 이런 시대로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박리담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흉내 낸 거예요. 이걸 흉내 내서
명함을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는데 슬그머니 2680엔에 파는 거예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명함 스티커 현수막 베러웨이에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지. 이렇게 파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자,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아도 보세요. 제작비만, 이 사람은 제작도 하면서도 4,620원에 팔잖아요. 이 사람은 단 한 개도 4,620원이에요. 이건 지금 뭐예요? 명함 하나 팔아서 2만 원 남긴 거잖아요. 이러니까 안 팔리겠지, 당연히. 전자상거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명함은 650엔 정도에 팔면 돼요. 650엔 정도에 명함 500매를. 그래도 우리가 해보니까 당시에 우리가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청을 줬거든요. 하청을 줬을 때도 제작비가 300엔이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300엔에 떼와서 650엔은 너무하네요. 한 750엔? 750엔만 팔아도 거의 4,000원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진짜 사업가는 누구냐면 마윈이고 쿠팡의 김범석 사장이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프린트팩 얼마 팔? 1,570엔에 팔고 있네요. 프린트팩은. 예. 프린트팩은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난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장사가 되냔 말이에요. 백엔샵, 다이소, 코스트코.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생각의 한계입니다. 생각의 한계. 정확하게는 생각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손마사요시, 손정의, 마윈, 제프 베조스, 김범석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죠. 간신히 부들부들 떨면서 980엔에 건 거죠. 근데 저도 이만큼 잘한 거죠.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더 내리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현대 사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요. 지경이 무너졌잖아요. 지역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기본이 될 거고요. 박리담회 위에 철저히 독과점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라쿠텐, 아마존 두 개만 살아남게 된 거고요. 한국에는 쿠팡만 살아남을 거고요. 미국에는 아마존만 살아남을 겁니다. 음원 사이트도 한국에는 유튜브가 다 잡아먹을 거고요. 왜냐? 소비자들이 너무 쉽게 이동하니까. 그래서 어리버리하다 보면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철저히 박리담회로 가야 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저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500매를 980엔이라도 팔았지만 그것도 새 가슴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당시 티쿤 사정이 돈이 너무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 낮추면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었는데 약간 돈을 벌었을 때는 가격을 낮췄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낮출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론은 알겠어. 아,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리고 광고하면 팔린다는 거 알겠어. 근데 광고비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론은 알아. 그래, 많이 먹으면 살찌겠지. 살 빼려면 덜 먹어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눈앞에 있는 음식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먹고 살찌는 거고. 이게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 사례를 바꿔서 성원 에드피아를 예로 들고 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잠시 지금 미국에서 합류한 김성현님 인사하는 시간 가지고 마칠게요. 김성현님 계신가요?